근데 이제 국세청이 다시 봤더니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 내역을 보니까 2026년도 1월부터 들고 있던 코인이 한 개가 더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2026년 1월 코인을 먼저 파신 걸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6년도 1월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코인은 내 2024년부터 개인 지갑에 보유한 코인을 바이낸스로 보내서 이동한 건데 이거는 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얼마에 샀는지 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 플랜입니다. 오늘은요, 세금 관련해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벌써 이제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2027년부터 우리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관련해서 컨텐츠를 몇 번 올려드렸어요.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 중에서 일부를 또 질문을 가져와서 한번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코인 3개의 매수 가격이 코인마다 다른데 이 경우 과세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요? 총액 기준으로 될까요? 아니면 개별 코인마다 따로 계산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여러 종류의 코인을 각각 다르게 샀을 때 원가 계산, 그러니까 취득가죠. 우리가 양도 수익을 계산을 하려면 이제 취득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취득가는 결국 코인별로입니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을 샀으면 각각 코인마다 별도의 취득가액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세금 부과는 연말에 이제 하나로 합산해서 당연히 내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27년 한 해 동안에 비트코인에서 한 1,000만 원 수익을 받고 리플에서 500만 원 정도 손실을 봤다면 어떻게 돼요? 그 토탈로 합치면 500만 원 수익이고 그리고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하게 되죠. 거기서 22% 세금을 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팁도 있는데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손익통산이 돼요. 이 손익통산은 2월이 되지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그 특징이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내년에 수익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 손실난 코인이 있으면 좀 수익이 상계가 되겠죠.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연말이나 본인이 손실난 자산을 수익난 자산이랑 이제 상계하는 그런 이제 투자 전략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수익이 내년에 1,000만 원 정도가 났어요. 그런데 본인이 예전부터 2024년도에 높은 가격에 구매한 알트코인이 있었던 거예요. 내년에 알트코인을 올해 다 판매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에 매도 처리를 해서 손실을 이제 800만 원을 낸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수익에 800만 원을 손실을 내년에 확정 지으면 이제 200만 원이 수익이잖아요. 근데 공제가 250만 원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케이스. 왜 이걸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2024년도나 2021년도는 과거에 샀던 코인들 중에서 손실이 크게 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 세금도 시행되고 계좌도 정리한다라는 생각에 다 매도 처리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올해 손실이 다 확정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올해 팔아도 판매한 금액이 미미하다면 내년까지 갖고 있다. 내년에 손실 확정용으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수익이 난 것에 대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이런 좀 방법들도 있으니까 또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쭤보신 것 중에 여러 번 나눠서 산 코인의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이거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가 좀 다르긴 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이동평균법, 그러니까 평균 단가로 취득가가 계산이 돼요. 여러 번 나눠서 산 거의 평균 가격인 거죠. 우리 거래소 들어가면 이제 매수 평균 단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취득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해외 거래소는 좀 달라요. 해외 거래소는 이렇게 평균 가격이 아니라 이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거든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 표시되어 있죠. 가상자산 주소별 취득가액 평가 방법.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 왜냐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모든 거래 내역이 국세청이 다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 이동 평균치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현재까지 모두 다 국내 사업자들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해외 거래소나 그리고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이나 디파이 서비스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선입선출법을 좀 활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선입선출법은 결국 지금 우리가 매도를 한 자산에 해당되는 코인이 먼저 산 것부터 적용된다 그 의미인데 이걸 제가 한번 좀 예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하면서 적용되는 주요 포인트들이 이 예시에 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한번 좀 설정을 해봤어요. 2024년도에 개인 지갑에서 코인을 보관을 하다가 2026년 이제 올해 팔기 위해서 1월 달에 바이낸스로 코인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낸스 입장에서 보면
외부에서 한 개 코인이 들어왔다는 입금 사실은 이제 기록으로 알 수 있죠. 근데 이 투자자가 과거에 2024년부터 개인 지갑이 있었으니까 이 코인을 얼마에 샀는지 취득가는 바이낸스에선 알 수가 없는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자산을 2027년도에 매도를 할 때 2027년도면 가상자산 과세가 적용된 뒤죠. 이제 코인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거래소 바이낸스 기록을 우리 국세청도 이제 공유를 받거든요. 이 코인의 취득가는 알 수가 없겠죠. 투자자가 2024년도에 이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취득을 할 때 했던 그 증빙을 본인이 갖고 있지 않으면 바이낸스 입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런 이제 상황이 있는 케이스에서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 좀 적어봤습니다. 2027년도에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이나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다 공유가 되니까 업비트, 빗썸 문제 없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서 1비트코인을 1억 원에 팔았어요. 물론 달러인데 이해하기 쉽게 1억 원에 팔았어요. 근데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카프라는 제도, 가상자산 과세 국제 공조 시스템인데 내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2026년도 거래 내역부터 국세청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7년도에 바이낸스에서 1비트를 매도하는 것도 국세청에서 다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10월 달에 1억 원에 구매한 코인입니다. 이거 매수 영수증 때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내년에 1억 원에 팔았는데 올해 취득가가 1억 원이니까 수익이 따로 없으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지 않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국세청이 다시 봤더니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 내역을 보니까 2026년도 1월부터 들고 있던 코인이 한 개가 더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2026년 1월 코인을 먼저 파신 걸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선입선출법이 적용이 되니까 해외거래소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6년도 1월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코인은 2024년부터 개인 지갑에 보유한 코인을 바이낸스로 보내서 이동한 건데 이거는 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얼마에 샀는지 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얼마에 샀는지 확인이 모르시는군요. 근데 이 코인이 2026년도 1월, 즉 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존재했다라는 건 알 수 있으니까 취득가를 어떻게 이제 확정이 되냐면 올해 2026년도 12월 31일 가격이 의제 취득가가 돼서 요게 취득가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 따라서 올해 연말 가격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7천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자 고객님은 비트코인 이전의 가격을 증빙할 자료가 없으니까 올해 연말 가격이 의제 취득가라고 해서 이게 별도의 취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취득가는 이제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7천만 원이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과세 시행되기 전 2027년 이전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증빙이 됐기 때문에 연말 가격으로 이제 취득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 고객은 비트코인을 비싸게 샀을 수도 있잖아요. 7천만 원보다 이상. 근데 본인이 증빙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말 가격 7천만 원으로 세팅이 된 거고, 내년에 1억에 팔았기 때문에 3천만 원 이익이 난 것에 대한 이제 과세 250만 원 공제하고 22%를 과세 내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근데 본인이 증빙할 수 있었다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가 가격이 더 낮았기 때문에 2026년 12월 31일 가격이 취득가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트코인은 그 반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일수록 과거에 본인이 구매해뒀던 증빙들을 잘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 설명이 길었지만 좀 여러 케이스가 담겨 있고 그래서 한번 쭉 설명드려봤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었는데요. 2027년 이전에 개인 지갑에 보관된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한 번은 가지고 와야 될까요? 세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니까 개인 지갑에 있는 걸 올해 좀 가져와야 되냐 이런 질문이었고, 이 질문도 다른 의미는 올해 안에 국내 거래소로 갖고 온 코인은 따로 뭐 거래 내역 관리 같은 거는 따로 준비 안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 국내 거래소로 본인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2027년 이전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 가상자산은 기본적으로는 2026년도 12월 31일 시가를 적용받아요. 취득가로. 근데 본인이 만약에 올해 연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이 가상자산을 취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비싼 걸로 취득가를 해야지 실제 수익이 적게 나오는 것처럼
또는 실제 수익이 적게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올해 연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본인이 취득했다면 그 취득한 것에 대한 증빙과 거래 내역, 이거는 본인이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국내 거래소로 올해 옮겼다 하더라도 더 높은 취득가를 증빙하려면 그게 개인 지갑이든 뭐 디파이든 해외 거래소든 이제 거래 내역 증빙을 따로 남겨둬야 본인이 나중에 증빙을 할 수 있겠죠. 그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질문 좀 다뤄봤고요. 다음 질문들도 있었는데 우리 P2P 거래를 할 때 국세성이 추적이 불가능한 게 아닐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요새는 뭐 리다페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체크카드 형태로 막 쓰거든요. 그리고 담보대출로 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과세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